자, 이탈리아 기행입니다. 자, 9월 29일 지금 미카엘 제 전야랍니다. 그래서 자, 부분 들어가시면요. 지금 일단 글의 종류가 기행문이라고 있고 주제는 자연을 극복하고 이용하여 이룩한 도시인 베나치에 대한 예찬이니까. 자, 그럼 자연을 극복하고 이용을 했다고 했으니까 자, 요거는 지금 아까 우리가 배웠던 작품과는 어때요? 생태 중심적인 게 아니죠. 네. 이건 인간 중심적이고 그다음에 인간이 결국 어떻게 되냐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정당화시켰네요 지금. 자, 그래서 그 관점의 차이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특징은 베네치아를 여행하면서 느낀 것을 날짜 순으로 일단 기록을 했다고 그랬고요. 자, 두 번째 베네치아의 역사와 지리적 특성 등을 자, 섬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자, 9월 29일이랍니다. 자, 베네치아에서 무엇보다 내 눈길을 끄는 것은 역시 민중이다. 바로 필연적이고 무의식적인 존재인 거대한 대중. 이걸 민중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이들 일족은 이 일가족은 저 재미삼아 이 섬으로 옮겨온 게 아니래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온 사람들이 그들과 합류하게 된 것도 우연한 계기로 인한 것이 아니었대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어떤 기존에 있었던 정착지에서 결국 거기에서 밀려난 거죠. 쫓겨나거나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주해 왔단 말이야 지금. 자, 밑에 고난이 가져다준 교훈에 따라 그들은 가장 불리한 지역에서 자신들의 안전지대를 찾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가 가장 불리한 지역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곳이 그렇게 살기에 좋은 곳이 아니야 지금. 자, 그래서 밑에는 뒤에 막 바닷물이 지금 있고 막 갯벌이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자, 서로 이렇게 지금 이곳에서는 그렇게 살기가 이렇게 아주 편안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자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이점이 되었대요. 왜? 무역의 요충지가 되었으니까. 자, 북쪽의 전 지역이 여전히 암흑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현명하게 대처를 했답니다. 어떻게? 염전을 만들고 거기서 고기를 잡고 그 다음에 선박이나 운송업을 더 이렇게 발전해서 무역이 발전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북쪽의 밑에 따라서 그들이 번창하고 부유해진 것은 필연적 결과였답니다. 자, 점차 집들이 빽빽히 들어서고 모래땅과 늪지는 암석처럼 단단한 집안으로 바뀌어갔고요. 자, 이것은 어떻게? 그것이 거기다가 지금 단단하게 지금 다진 거야. 이 모래땅이나 늪지를. 자, 그래서 인공적 집안을 건설하게 되는 거죠. 자, 집들은 조밀하게 심어진 나무들처럼 높이 솟구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밑에 있는 것 때문에 그러죠. 자, 섬이에요, 섬. 수많은 섬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지금 옆으로 공간을 확장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집을 지을 때도 위로 높게 짓죠. 자, 옆으로 확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로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 넘깁니다. 사람이면 마땅히 한 채의 땅이라도 탐이 나는데, 처음부터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골목길도 양편의 집들을 분리하고 두 사람이 겨우 지나질 정도의 폭으로밖에 내지 않습니다. 자, 지금 집을 짓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좁게. 그 도로의 어떤 폭들이 상당히 지금 좁습니다. 어쨌거나 그들에게는 물이 거리와 광장과 산책로를 대신했답니다. 자,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물을 가지고 거기 수로를 내고 그 다음에 바다. 그리고 거기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어떻게 소통을 하고 이동을 했단 말이야. 뱀처럼 구불거리는 대운하는 세계 어떤 도로에서도 손색이 없고 세계 어떤 광장도 이 산마르코 광장 앞의 공간. 자, 이 공간이란 개념 이거 상대가 되지 않는데요. 자, 이 공간은 바로 뭐기 때문에 바로 베네치아 본토가 반달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바로 이 넓은 바다가 이 산마르코 광장 앞에 있는 공간이 되네요. 넓게 펼쳐진 바다를 나타냅니다. 자, 베네치아가 다른 도시와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성격의 도시인 것처럼 베네치아 사람들도 새로운 유형의 인간이 되지 않을 수 없었대요. 그런 험난한 상황을 개척하고 그 지형을 잘 이용을 하는 이렇게 바뀌었겠죠. 자, 식사를 마치고 우선 도시 전체의 인상을 확실히 포착하기 위해 서둘러 숙소를 나섰다 그랬으니까. 자, 기행문에는 뭐가 들어가죠? 기행문의 3요소가 뭐야? 줄거리가 아니라 경험, 느낀 점, 미래지향적 상황. 자, 여정, 견문, 거기서 느끼는 감상. 자, 여기서는 경민이 게 하나도 없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정이라는 것은 여행 경로, 견문이란 내가 거기서 보고 들은 거.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느낀 점을 감상이라고 하죠. 자, 바로 여기 이 중에서 기행문의 요소 중에 여정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뭐 숙소를 나섰다 이렇게 했어요. 자, 아래. 자, 그리고 안내자도 없이 동서남북의 방위만을 확인하면서 도시의 미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골목, 구불구불한 골목을 이제 헤치고 다닌 거야. 도시는 크고 작은 운하들이 이리저리 교차하고 있었고, 또 그 위로는 크고 작은 다리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 물 수로를 통해서 결국 여기저기를 다 자기가 이제 배를 타고 다녀보는 거야, 이제. 그래서 또 섬과 섬은 뭐로 이렇게 다리들로 연결되어 있고요. 자, 이 도시 전체가 얼마나 좁고 번잡한지는 직접 가보지 않고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골목은 대개 두 팔을 벌리면 닿을 정도의 폭이 좁고 아주 좁은 곳에서는 두 팔을 옆구리에 대기만 해도 팔꿈치가 벽에 닿을 정도입니다. 자, 물론 가끔 가다가 좀 넓은 길도 있고 여기저기 작은 광장도 있지만 자, 바로 자기가 느낀 점은 여기 있네요. 감상. 자, 바로 비교적 모든 공간이 좁다고 할 수 있다. 자, 거기서 느끼는 아주 필자의 감상 그 부분입니다. 자, 10월 9일 날로 넘어왔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아주 근사한 날이었대요. 키오자 맞은편에 그 펠레 스트리나. 자, 이것을 방문했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여정이 되겠죠? 여정. 자, 베네치아 공화국은 그곳에 무라치라고 하는 바다에 맞서는 거대한 성벽을 건설 중이랍니다. 자, 사람들은 돌 블록으로 이 방벽을 쌓고 있는데 이것은 연안을 바다로부터 격리하는 리도라고 하는 길다란 지역을 거친 자, 파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 자, 지역이란 단어 나와 있나요? 자, 그래서 두 개의 육지를 연결하고 하는 그 좁고 잘록한 땅을 우리는 뭐라 한다? 지역이라고 하는데 자, 이건 지도를 먼저 보고 갈까요? 자, 뒤에 넘기시면 자, 베네치아가 있고요. 위에 파란색, 빨간 여기 손 안에 있는 거. 자, 이걸 확대해 놓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오른쪽처럼. 자, 그리고 그쪽에 여기 산피에르토 보이나요? 요 카스텔로. 자, 이쪽에 빨간 선이 요 부분이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또 뭐가 있어요? 맨 아랫부분에 펠레스티나 여기 키오자 부분에 여기 또 이렇게 뭐가 통로가 있습니다. 두 군데. 요 가운데 지금 여기도 있긴 있는데 자, 지금 여기 설명한 건 요 두 군데의 빨간색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수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요 가운데 있는 요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댐 형태로 해갖고 이렇게 지금 리도가 있습니다. 방파제예요, 방파제.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은 완전 바다니까 이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이 저기가 어떻게 그 낮은 지역들이 다 물에 잠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제방 같은 거 뚝을 싸가지고 자, 이때 물은 바닷물은 어느 쪽으로 이 빨간색과 이 빨간색 사이로만 이렇게 물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리고 그쪽으로 해가 드날드는 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왼쪽은 이제 안전지대가 되겠네요. 자, 그럼 가봅니다, 다시. 자, 연안은 오래된 자연의 산물인데, 자, 먼저 밀물과 썰물의 조류와 대지의 상호작용에 이어서 태고적 바다의 수면이 점차 낮아진 결과 이 아드리아해의 위쪽 끝부분에 광활한 늪이 형성이 됐답니다. 그 늪은 밀물 때는 바닷물에 잠기지만 썰물이 되면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 드러나요. 자, 인간의 기술은 그 땅의 가장 높은 부분을 어떻게 했어요? 접수했대요. 자, 그것을 이제 개척을 하는 거죠. 육지화시키는 것 같아. 그리하여 수백 개의 성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수백 개의 성으로 에워싸인 바로 베네치아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동시에 엄청난 노력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사람들은 썰물 때에도 주요 지점의 전투함 한 대, 전함이니까 전투하는 배죠. 이것을 댈 수 있도록 늪에다가 깊은 운하를 떠서 준설을 합니다. 자, 이 전함 정도라면 상당히 규모가 클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에 수면이 낮으면 안 되잖아요. 물이 너무 얕으면. 그래서 밑에를 의도적으로 파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전화 큰 배가 거기 정박할 수 있도록 만든 것. 이게 운하가 되겠죠? 자, 밑으로 갑니다. 옛날 사람들이 지혜와 노력으로서 고안해내고 실행한 것을 이제는 현재 우리가 그에 못지않은 지혜와 노력으로 보존해야 한다. 자, 결국 자, 여기 있는 필자는 자연 자체를 어떤 내성으로 본 거야? 인간에 의해서 충분히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단 내지 도구로 보는 거죠? 네.
자, 밑으로 가시면 기다란 띠 모양이 묻힌 이 리도는 자, 연안 호수를 바다가 갈라놓는데요. 자, 그래서 바닷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는 두 곳인데 하나는 이 카스텔로 근처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맞은편에 그 키오자 근처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빨간색으로 봤던 그 두 부분이에요. 자, 밀물은 보통 하루에 2번씩 들어오고 마찬가지로 썰물도 하루에 한두 번씩 나가는데 자,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합니다. 밀물때는 안쪽에 늪지대가 침수가 되는데 가장 높은 곳은 물에 젖기는 하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그 존재가 눈에 보입니다. 자, 그러나 만일 바다가 새로운 길을 찾아 그 지역을 공격하며 제멋대로 드나든다면 상황은 달라질 거래요. 자, 새로운 길이란 어떻게?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개의 그 바다에서 들어오는 통로 있죠?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 그러니까 그걸 범람을 하는 거잖아요. 리도나 이쪽을 그냥 이렇게 강파제를 뚫고 그냥 들어와 버리면 자, 그렇게 되면 바로 여러 가지 마을이 침수가 되고 자, 두 번째 바닷물이 모든 것을 아무렇게나 삼켜버려 그곳의 소통로로 다 막혀버리게 될 겁니다. 자, 더 나가서 리도는 성으로 변화해버릴 것이고 자, 뒤에 넘기시면 자, 지금은 그 배후에 있는 섬들이 지역으로 변하게 된대요. 아까 지역 한번 나왔어요. 자, 어떤 좁은 지형으로 다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러한 사태가 닥치지 않도록 베네치아 사람들은 리도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랬으니까. 자, 결국 자연이라는 것을 결국 어떻게 인간에 의해서 그것을 잘 유지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글쓴이의 자연관입니다. 인간이 이미 점유해 왔대요. 인간에 의해서 이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령하고 소유한 거죠. 자, 그래서 특정한 목적에 맞게 형태와 방향을 부여한 것을 자연이 제멋대로 공격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바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인위적인 어떤 가공적인 힘을 여기서 얘기하네요. 파도가 유난히 높을 때는 바닷물이 단 두 곳으로만 들어올 수 있고 다른 곳은 막혀 있다는 사실이 무척 다행스럽대요. 아무리 맹렬하게 밀고 들어오려 해도 바닷물은 들어올 수 없고 몇 시간 후면 다시 썰물의 법칙에 따라 맹위를 누그러뜨리게 됩니다. 자, 어쨌든 베네치아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 아무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요. 바닷물이 서서히 빠져나간다는 사실이 베네치아를 1000년 동안이나 안전하게 보호해줬고 그들은 또 운하를 현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자, 이것도 베네치아 사람들이 결국 운하를 현명하게 관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연을 자기가 통제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자, 이게 바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로 이 필자의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아래 보시면 동양과 서양의 자연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빨간색은 서양적 관점이 되는 거고요. 거기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은 동양의 관점이 됩니다. 자, 어떻게? 자, 서구 사상에서는 기계론적 자연관의 입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자, 밑에 인간 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정복 지향적인 관점, 자연관. 이게 바로 서구의 가치관이 된다면 자, 오른쪽 동양은 결국 어떻게 해요? 자연과 그 다음에 인간은 조화의 합일의 어떤 대상으로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거기 노장 사상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개태는 어느 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에 있는 이 서구의 사상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깁니다. 자, 1-4를 갑니다. 자연을 대하는 방법인데 자, 이탈리아의 기행 부분에선 땅이 넓지 않기 때문에 집을 나무들처럼 높이 솟구치게 지었고 여러 섬들을 운하와 다리로 연결을 했대요. 그래서 도시를 건설했대요. 바닷물이 범람하는 걸 막기 위해 그 리도라는 그 방벽을 쌓았죠. 자, 이것은 아랫부분 자연을 대하는 태도는 베네치아 사람들은 자연을 점유할 수 있는 대상으로 봅니다. 또 베네치아인들은 베네치아의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특정한 목적에 맞게 자연의 형태와 방향을 부여하는 것,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밑에 그렇다면 자, 각각 이 사람들의 밑에 사회 문화적 특성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에서 2번인가요? 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이 베이컨의 말은 곧 자연의 법칙이나 원리를 알게 되면 그것을 활용해서 자연을 지배하고 자, 여기 자연을 어떤 대상으로 본대요? 지배의 대상으로 보네요. 또 개발하는 힘을 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에 따르면 자연이란 인류 복지 증진을 위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뭐가 될 수 있다? 도구. 여기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보네. 자, 그리고 자연을 최대한 개발하고 지배하는 것.
자, 이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게 서양 중심의 가치관이겠네요, 그럼. 자, 그렇다면, 자, 이것과 연결해서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나는 결국 서양의 보편적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고, 자, 그러면서 자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자체를 예찬적으로 바라보네요. 그리고 자연을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3번. 여러분들 이거 3번에 있는 오른쪽 그렇다 아니다 이건 지워버리시고요. 이건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자, A의 여기 있는 질문들은 다 어떤 거야?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 자연과 나는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자연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자, 자연은 잘 이용할 때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건 어떤 입장? 오른쪽. 자, 이것은 바로 A에 있는 이 도구론적 관점이 되는 거. 자, 거기에 비해서 자연과 나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개발은 최대한 자연을 덜 훼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만물은 모두 존재하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것은 어떤 관점? 바로 이 동양의 사상인 바로 생태지향적 관점.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되겠죠. 자,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지금 이제 5단원이 마무리되는 건가요? 자, 됐습니다.